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HR도와 별의 분류 548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HR도에서 세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골라보자고요. 자, HR도를 대충 그리게 되면 가로축, 세로축 있잖아, 친구들. 자,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가야 되죠. 온도의 값이 들어가야 되지. 세로축은 광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죠? 그러면 광도와 같은 거는 절대 등급과 똑같은 거잖아. 광도와 절대 등급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광도하고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참고로 온도를 표현한 함수는 뭐 있니? 색지수 가능하고요. 분광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온도 3개 가능하겠네. 그럼 가로축에 들어가는 거는 색지수, 분광형, 표면 온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세로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광도하고 절대 등급이 되겠죠. 따라서 기읍과 비읍이 답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는. 549번 HR도와 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HR도에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온도, 분광형 같은 말이잖아. 맞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세로축에는 광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반지름 값이 증가하는 거고요.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 값이 증가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볼까요? 그러면 2번 HR도의 왼쪽 하단에 위치한 별일수록 여기 보시네. 밀도 크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HR도에 나타나지 않는 별도 있죠. 우리가 블랙홀 같은 거를 검은 별이라 그러는 거거든. 블랙홀은 광도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거성은 HR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죠. 위치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라인이 주계열성이잖아요. 주계열 라인. 그 다음에 이쯤 있는 게 거성이 되고요. 위에 있는 게 초거성 위치가 되는 거고요. 왼쪽 밑에 있는 게 백색 외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네. 4번 거성은 그러면 HR도의 오른쪽 상단이 맞고요. 5번 백색 외성은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게 뭐죠? 그게 주결성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게 5번이 되겠죠. 550번 그림은 별들을 분광형과 절대 등급에 따라 분류를 했죠. 위치를 외워보자는 거잖아. 일단은 다 라인 보시게 되면 주계열 성이 되는 거고요. 나는 거성 위치가 되는 거고, 가는 초거성 위치가 되는 거고, 마지막 라는 백색 외성 위치가 되는 거겠죠. 이거 쓰면 답이 되겠네요. 위치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551번 그림은 태양 근처의 별들을 HR도에 나타낸 것이래요. 별 A와 C의 반지름을 옳게 비교하자고요. 자, HR도에서 반지름의 크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주계열 라인 보이시죠? 이게 주계열성인 거잖아. 이게 주계열성이야. 자, 주계열성에서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큽니다. 뭐도 크죠? 광도도 크고요. 광도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절대 등급 낮으니까. 그 다음에 뭐도 크죠? 온도도 크죠. 그래서 표면 온도까지도 큰 거야. 이게 다 큰 거야. 왼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반지름 제일 큰 거는 여기잖아. B가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오른쪽 위로 올라서 커지는 거니까 제일 큰 건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C 중에 큰 거는 A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552번 그림은 HR도에 표시된 별들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놨죠.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축이 온도잖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커지는 거고요. 광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다. 그래서 기역 가는 다보다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낮아야 되는 거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틀렸고요. 나는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작다. 주결성은 왼쪽 위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고? 질량이 커진다고. 질량이 커질수록 뭐가 큰 거야? 광도가 큰 거잖아. 그래 틀렸고요. 디귿 다는 세 집단 중 밀도가 가장 크다. 전체 밀도 분포는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다가 밀도가 제일 큰 게 맞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53번 그림은 태양을 포함한 여러 별들의 HR도를 표시해 놨죠. 태양 위치가 여기 있네.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두 개를 골라보자고요. 1번 A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자, A 라인은 주계열 라인이잖아. 주계열성에서는 왼쪽 위로 갈수록 뭐가 크다고? 질량이 크다고. 그래서 A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A는 B보다 광도가 크죠. 왜냐면 B가 밑에 있고 A가 위에 있잖아. 광도가 크죠. 위에 있는 게 큰 거니까. 그게 맞는 표현. 3번 A는 C보다 몇 배 밝을까? A와 C의 등급 차이가 몇 등급이야? 5등급 차이 나잖아. 5등급 차이가 100배의 밝기 차이 나는 거니까 100배의 밝은 것도 맞아. 4번 B는 C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당연하죠. B와 C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B가 C보다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분광형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B의 반지름은 태양의 몇 배인 것인가? 자, B하고 태양은 온도가 똑같죠. 온도가 G형으로. 그런데 등급이 몇 배 차이 나죠? 등급이 10개, 10등급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밝기가 몇 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야. 광도가 10,000배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반지름 비교하는 거잖아. 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거든. 그러면 이 광도가 몇 배? 10의 4승배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100배가 크겠네. 100배. 10,000배가 아니고 100배가 돼야 돼.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를 보자고. C는 지금 분광형이 K잖아. K. G가 노란색이고 M이 빨간색이니까 그 사이 값 좀 되겠죠. 주황색 좀 안 되겠냐는 거지. 파란색 아닌 거야. 파란색은 O형이죠. 7번 C는 B보다 반지름이 크죠. 반지름은 대체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C가 큰 게 맞아. 맞는 표현. 그 다음에 D는 백색 외성이 맞죠. 분광형 A가 백색이고 이 위치가 백색 외성 자리인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9번 D의 평균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평균 밀도는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D가 왼쪽 밑에 있으니까 밀도 큰 게 맞죠. 따라서 틀린 표현은 5번과 6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554번 다음은 HR도를 작성하여 별을 분류하는 탐구 과정의 결과물이고요. 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온도가 되고요. 세로축이 광도가 되죠. 계속 반복되는 거지. 가로축이 무슨 자료? 표면 온도가 나와야 되고 세로축이 광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죠. 바로 틀린 표현이고요. 이건 같은 말이잖아. 지금 같은 말이거든. 그
다음에 태양은 안타레스보다 평균 밀도가 작대요. 평균 밀도는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태양이 밑에 있으니까 밀도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이것도 틀렸네.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광도라고 하죠. 광도. 광도가 누가 큰 거야? B가 D보다 위에 있잖아. 당연히 광도가 크죠.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2번만 답이 되겠네요. 555번. 그림은 태양과 별 A와 C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 다시 말하면 HR도를 분석했다는 이야기지. 문제 보겠습니다. 스몰 A는 태양보다 온도가 높대. 당연히 높죠. 분광형이 왼쪽에 있잖아. O형이래. 파란색. 온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이고요. B와 C는 광도가 같다잖아. 당연히 같은 라인이 있는 거잖아. 절대 등급이 광도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A와 C 중에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자, 반지름 어떻게 따라가야? 이렇게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C가 훨씬 크지. 제일 큰 게 C가 되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56번. 표는 별 가와 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칭하자는 문제가 되죠. 현재 별이 보시게 되면 가나 다를 이 그래프에 매칭해 보자. 분광형부터 보게 되면, 자, 가와 다가 A0죠. 그러면 두 개가 바로 A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2가 여기가 K2가 되겠죠. 이건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낮은 이놈이 밝은 거잖아.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 기역이 뭐가 돼야 돼? 기역이 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나가 돼야 되고, 디귿이 다가 돼야 되겠다. 다 푼 것 같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두 개 고르는 거네. 가와 다 중에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거는 당연히 나가 되겠네. 맞는 표현. 그 다음 가와 다 중에 다의 광도가 가장 작죠. 다가 여기 있잖아. 제일 밑에 있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가는 기역이 맞죠. 맞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또 가는 이 라인이 주결 라인인 거잖아. 주결 라인에 걸쳐 있잖아. 주결성 맞고요. 5번. 나는 백색 외성인가? 나는 여기 있죠. 어느 위치야? 거성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 백색 외성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틀렸어. 6번. 다는 나보다 반지름이 크대. 반지름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반대로 돼 있네. 따라서 틀린 거는 5번과 6번이 답이 됩니다. 557번. 그린 가는 주계열성이 시리우스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 세기가 나와 있죠. 바로 해석하시게 되면 태양은 최대 파장역이고요. 시리우스는 최대 파장역이에요. 최대 파장, 방출 파장이 제일 큰 건 태양이잖아.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에서 최대 파장, 맥스, 온도에 반비례하죠.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누가 더 높다는 거야? 시리우스가 더 높다는 거죠, 온도가. 그래서 기역. 표면 온도는 시리우스가 높은 게 맞고요. 그럼 시리우스가 온도가 높으니까 시리우스도 주결성이잖아. 어디 있어야 돼? 태양 왼쪽 이쯤이나 뭐 이쪽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이 근처 태양 왼쪽에 있는 거 맞지? 같은 주결성이라면 온도가 높은 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그러면 왼쪽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주결성에서는 왼쪽 위로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고? 질량이 증가한다고. 따라서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것도 맞아. 리을. 주결성으로 보내는 시간은 질량이 클수록 빨리 타잖아. 빨리 타서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긴 게 아니고 짧아야 돼. 질량이 클수록 빨리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 틀렸단 말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58번 그림은 별의 광도 계급을 HR도에 나타낸 후 기읍과 니은과 디귿을 표시했대요. 자, 우리가 옳은 걸 고르는 거잖아. 골라보자고요. 1번 광도는 니은이 기읍보다 크다. 니은이 밑에 있고 기읍이 위에 있잖아.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광도 계급과 분광형을 고려하면 태양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계급이 5에 있어야 되죠. 주기혈성인 거니까. 근데 분광형이 지형인 거니까 어디 있어야 돼? 이쯤 있어야 돼, 태양이. 그래서 디귿은 아닌 거지. 3번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주기혈성이잖아.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작니? 표면 온도가 왼쪽 높아지는 거잖아. 높을수록 광도가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 그 다음에 4번 두 별의 광도 계급이 같다면 두 별의 표면 온도 같니? 그렇지 않지. 광도 계급이 같은 별이 있는 거 아니야. 온도 다르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틀린 거고요. 5번 두 별의 분광형이 같다면, 온도가 똑같다면, 온도 같다는 표현은 똑같은 거잖아. 광도 계급이 1인 별이, 위에 있는 1인 별이 4인 별보다 반지름이 당연히 크죠. 반지름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온도가 똑같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5번만 답이 되죠. 아주 쉬운 문제죠. 559번 그림은 별 A와 C를 HR도에 나타냈대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A와 C의 수명을 비교하라는 거잖아. A와 C의 A와 C는 둘 다 주기혈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왼쪽 위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야? 질량이 증가하는 거지. 따라서 질량 값은 A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큰 놈이 빨리 타서 죽는 거거든. 그래서 수명은 반대가 되죠. 수명은 A가 C보다 짧아야 돼. 첫 번째 답이 되고요. 두 번째, B와 C의 광도비, 밝기비를 구하자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등급 차이를 구해야 되거든. B와 C. B가 마 7등급이고 C가 8등급이면 세보면 되죠. 마 6, 마 5, 마 4 이런 식으로 세보면 된다고. 15등급 차이가 발생하죠. 우리가 5등급 차가 100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5에 15승을 구해야 되는 건데 2.5에 5승이 10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00에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에 6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C보다 10에 6승배 밝은 거지. 100만 배 밝은 거야. 그래서 B를 구하는 거니까 10에 6승 대 1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고요. 간단하죠? 3번 B와 C의 반지름을 구하자. 온도가 똑같죠. 반지름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표면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니까 일단 온도는 똑같죠. 무시하시고 광도가 몇 배냐면 10의 6승배. 이놈이 10의 6승배이기 때문에 제곱에 들어가게 되면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10의 3승배가 되죠. 따라서 10의 3승배 크다고 반지름이. 그러니까 1000배 크다는 이야기야. 1000배. 이게 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560번 그림 칸은 HR도의 별 기읍과 니은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주결성의 질량 광도 관계가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읍. 자, 표면 온도는 기읍이 태양보다 높대. 기역이 태양보다 높죠. 왜냐면 분광형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광도는 기역과 니은이 몇 배 차이 나겠냐는 거야. 앞에 똑같은 문제잖아.
기읍과 니은의 절대 등급 차이가 15등급 차이가 난다고. 그죠? 방금 전에 풀었잖아. 몇 배가 나오든가 10의 6승배가 나오죠. 100만 배가 더 밝다는 이야기야. 단순, 산수니까 다시 보시면, 앞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는. 그럼 질량은 기읍이 태양의 몇 배인가? 이제 기읍과 태양을 비교해야 되잖아. 기읍과 태양을 비교하면 등급 차이가 10등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몇 배 밝은 거야? 10의 4승배, 만배 밝은 거니까 이걸 읽어보자는 거야. 이게 10의 4승배 차이 나면 질량 라인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럼 태양 질량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10이잖아. 그래서 몇 배 더 질량이 큰 거야? 10배가 더 큰 거야.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돼요. 틀렸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죠.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B. 별의 진화, 별의 탄생 561번. 다음은 원시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성운은 주로 분자 상태의 수소 기체겠죠. 그지? 수소가 성운이고요. 자, 원시별은 성운 중 밀도가 높아야 되죠. 밀도가 높고 온도는 높으면 안 돼. 온도가 높으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잘 못 합치잖아. 그래서 온도는 낮아야 돼. 그래서 높고 낮고 수소. 1번이 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562번.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자고. 두 개를. 태양 질량을 이렇게 표시하죠. M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원시별은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이르면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외우시는 겁니다. 2번. 질량이 0.01m인 원시별은 진화하면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한다. 불가능하죠. 별이 되려면 최소 0.08m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값이. 이거 이하되는 별은 별이 안 되지. 별이 될 수가 없다. 3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2번 틀렸고요. 3번. 질량이 0.08m 이하인 별은 갈색 외성이 되죠. 가시광선이 안 나오고 적외선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갈색 외성이 맞아. 온도는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4번. 질량이 1m인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는 동안 광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진화, 나중에 그래프에 보게 되면 광도가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일단 일정할 수는 없다. 바뀐다는 거. 일단은 틀린 거. 5번.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 단계에 빨리 도달하는 게 맞고요. 빨리 타니까. 6번. 원시별의 질량에 따라 HR도에서 별의 진화 경로 당연히 달라지죠. 글 뒤에서 공부할 거 아니겠니?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프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2번과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563번. 그림은 질량이 다른 여러 원시별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죠. HR도에. 자, 옳은 걸 골라봅시다. 기억.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광도가 큰 주계열성으로 진화한다. 맞죠? 질량이 큰 놈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위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 큰 게 광도가 높죠. 광도값이 크잖아. 전부 다. 맞는 표현이야.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그냥. 니은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 동안 광도 변화가 크다. 광도 변화라는 거는 질량이 큰 4m짜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도착하잖아. 광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질량이 매우 작은 0.4m짜리는 광도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차이가 많이 나잖아. 간격이 크다고. 그러니까 광도 변화가 큰 거예요. 틀렸죠. 질량이 작은 게 광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이 4m인 별이 질량이 1m인 별보다 주계열에 도달한 시간이 당연히 짧죠.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질량이 큰 별이 훨씬 빨리 탄다고.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별의 진화 564번.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당연히 중력수축이에요. 알고 계시죠? 2번.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면 당연히 수소핵융합 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온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가? 틀렸죠. 별의 중심부는 철이 최종 단계고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거야. 슈퍼노바라 그러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 4번. 적색 거성의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적색 거성의 중심부는 수소 핵융합 아니라지만, 그렇지? 주변, 그러니까 내부는 내부인데 표면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확실히 맞는 건 맞지. 중심부는 일어나지 않지만. 5번. 백색 외성의 중심부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죠. 최종 단계잖아. 별이 죽어가는 건데.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565번. 주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결성으로 보내는 게 맞고요. 주결인 거니까. 2번.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맞는 표현이고. 3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결성으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매우 짧아지죠. 틀린 표현이네. 빨리 타니까. 4번. 내부 기체의 압력 차이로 발생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죠. 이게 정력각적 평형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5번.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주결성은 태양보다 온도가 당연히 높죠. 빨리 타고 많이 타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네. 아주 쉬운 문제네요. 566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은 바로 외우고 있죠. 주결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 이게 답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567번.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원시별 이후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가 써보자는 이야기야. 자, 원시별 이유는 다 똑같죠. 주결성이고요. 이 다음에는 뭐가 되죠? 좀 큰 거 되잖아. 초거성이죠. 초거성. 그 다음에 폭발하죠.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같이 쳐볼까?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검은 별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거 쓰시면 답이 됩니다. 568번. 별의 수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별의 물리량 뭐겠습니까? 질량이죠. 질량이고요. 질량이 클수록 뭐가 짧아지는 거야?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이거 쓰면 답이 됩니다. 569번.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고 도착하는 게 백색 외성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니? 행성상성운이겠죠. 당연히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지. 태양 보시면 되겠네. 태양. 문제 봅시다. 기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맞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나가 거성이고 가가 주결성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가보다 훨씬 크고요. 반지름이. 온도는 낮죠. 맞는 표현이야. 우리가 HR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주결이고요. 거성 어디 있니? 여기 거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온도는 오른쪽이 온도가 낮고요. 당연히 반지름은 훨씬 크죠. 반지름 더 큰 거잖아. 디귿은 말이 안 되죠.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커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570번.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고요.
뭐 대충 보시게 되면 뭐 A가 원시별이고 시작점이 되겠죠. B가 주결성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고, C가 거성이고요. 적색 거성이고, D가 마지막이죠. 백색 외성이 되겠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두 개 고르는 거네. 1번 A는 D보다 색지수가 크다. A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온도가 낮다는 거는 색지수가 크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따라서 A는 D보다 색지수가 큰 게 맞아. 맞는 표현이고요. 2번 B는 C보다 반지름이 큰가? 아니죠. 반지름은 올라갈수록 커지잖아. 반지름은. 그래서 C가 더 커야 돼. 그게 틀린 표현이고. 3번 별은 일생의 90%를 B로 보내줘. 왜? 주결인 거잖아. 맞는 표현. 4번 B와 C 과정. BC 과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지. 맞는 표현. BC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는 더 수축하고 외곽은 팽창하죠.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할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6번 행성상 성우는 C에서 D 단계 맞죠? C에서 D 단계가 백색 외성이 생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가 생겨? 행성상 성운이 생긴 게 맞아.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수록 당연히 밀도 커지죠. 밀도는 왼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8번이 틀렸겠죠.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건 생기지 않죠. 철보다 무거운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진화할 때 초신성 폭발해야 생기는 거잖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생기지 않죠. 따라서 2번하고 8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571번. 자, 그림이 잘 나와 있고 일단은 태양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보자고, 기억. 현재 태양은 주결 단계잖아, 나 단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진화하는 단계는 원시별에서 주결로 가는 단계잖아.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이 아니고 중력 수축 에너지죠. 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야. 틀린 표현이고요. 티귿. 다에서 라로 가는 과정에서는 광도가 작아지잖아. 광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커지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맞는 표현.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572번. 나에서 다로 진화하는데 나에서 다로 가면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단계잖아. 광도 변화를 서술하래. 자, 광도는 증가하죠. 광도 증가한다. 그 이유를 써보자는 얘기잖아. 자, 광도라는 거는 식이 어디에 비례하죠? 반지름의 제곱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이 비례하잖아. 표면 온도. 그럼 일단은 반지름은 커지죠. 반지름은 커지지. 자, 반지름은 커지지만 온도는 내려가죠. 온도가 작아지는 것보다 반지름이 훨씬 크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훨씬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광도가 증가한다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훨씬 커진다고. 온도가 작아지는 거에 비해서.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광도가 커진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573번.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의 그림이고요. 뭘 봐야 되죠? 철을 봐야 되죠. 철. 자, 철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는 거지.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는 이야기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인 거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단계라는 이야기야? 나는 초신성 폭발 단계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맞고요. 나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별 내부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거고요. 나 이후 별의 중심핵은 중성자 별이거나 블랙홀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574번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약 1.4배보다 크고 3배보다 작은 별의 최후를 외우셔야 되겠죠? 뭐겠니? 중성자 별이죠. 자, 질량이 3배보다 크면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 그것도 외우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니?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다 했던 겁니다. 575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이고요. 보자마자 알 수 있겠죠. 가가 태양과 비슷한 별이고 질량이 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옳지 않은 걸 두 개 고르는 거니까 1번 태양은 가의 진화 과정 맞고요. 가와 나의 진화 경로는 당연히 별의 질량 때문에 결정되는 게 맞고 3번 별의 중심부 온도는 A보다 B가 높은 것도 맞아. A가 원시별이고 B가 주기활성이잖아. 주기활성이 높죠. 왜? 핵융합 해야 되는 거니까. 4번 별이 B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가보다 나에서가 길다. 이게 틀렸죠. 가가 더 길어야지. 나가 더 짧아야 된다고. 질량이 크니까. 5번 C 단계가 초신성 폭발 단계잖아. C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것도 맞죠. 6번 별의 수명은 나보다 가에서 긴 것도 맞죠. 질량이 작아야 긴 거니까. 7번 백색 외성은 중성자 별보다 밀도가 크다. 그렇지 않지. 중성자 별의 밀도가 어마무시하지. 왜 중성이겠니? 양성자 전자 같은 게 다 짜부돼서 아예 중성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야. 지구만한 크기의 그지? 지구만한 크기가 축구공만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엄청나게 작아진다. 밀도가 어마무시 커지겠지. 그게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4번하고 7번이 답이 됩니다. 576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 중 일부래요. 바로 알 수 있죠. 가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고요.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커야 되겠죠. 옳은 걸 고르는 거네. 1번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이 아니고요. 나가 더 커야 되잖아. 자, 2번 가의 중심부에는 중성자 별이 남는 게 아니고 백색 외성이 남아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가의 형성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나에서 만들어지지. 초신성 폭발 때. 4번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나 과정을 거치는 별이 가 과정을 거치는 별보다 길다. 틀렸죠. 가가 더 길어야 돼. 질량이 작은 게 수명이 긴 거야. 훨씬 오래 걸린다고. 5번 성운 중심부에 존재하는 천체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큰 게 맞고요. 5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577번 그림은 주결성 A와 B가 각각 거성 단계인 C와 D로 진화하는 경로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자,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억. A와 D 중에 색지수가 누가 제일 크겠니? 색지수가 크다는 거는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거든. D가 제일 낮죠. D가 가장 커야 돼. 틀렸습니다. B가 D로 진화하는 동안은 적색 거성이 되는 거잖아. 거성 단계는 중심부가 쪼그라들죠. 맞는 표현이고요. 별의 반지름은 B가 D보다 작죠. 반지름은 다들 계속 반복하지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B가 D보다 작은 게 맞고요. C와 D의 중심부에는 C와 D는 거성 단계거든. 거성에는 수소가 존재하지 않죠. 수소가 다 타서 거성이 되는 거잖아. 내부 중심에 수소가 다 타버려서 그지 쪼그라들면서 외부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78번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별 A, B의 진화 경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화살표 보면 다 알 수 있죠. 가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원시별에서 주결 단계로 가는 과정이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주결에서 거성으로 가는 단계죠. 그거 비교하 문제 풀겠네. 기억. 가는 주결 이후의 진화 경로가 아니고 주결 이전의 전주계열 이전의 경로죠. 틀린 표현이고요. 자, A의 질량이 B보다 큰 건 아시겠죠?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A가 큰 게 맞아. 디귿, 가에서 A가 진화하는 동안, 현재 원시별에서 주결 단계로 가는 동안은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이 아니고 중력 수축 에너지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야. 틀린 표현이고요. 나에서 B는 적색 거성이 거성되는 단계잖아. 거성은 커진다는 이야기잖아. 당연히 크게 커지지. 거자가 거인 거자니까 커지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하고 리을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